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아침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셨다는 뉴스 속보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나라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경험한 사람이 고통과 고민 끝에 죽음을 택했다는 소식에 문득 부귀영화라는 것이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마침 그날 오후에 정기적으로 들르던 한의원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맥을 짚던 한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답니다. 평소에 환자들로부터는 보기 힘들 정도로 맥이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되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을 다녀오거나 유명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 문득 삶의 무상함을 되새기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감지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저절로 보다 진실된 차원에 조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꼭 응급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만 죽음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그 행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죽은 사람도, 길을 걷다가 죽은 사람도,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와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내뱉은 숨이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죽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숨을 한번 멈추어 보기 바래요. 5초, 10초, 15초. 바로 그 느낌과 맞닥뜨릴 순간을 이 생에서 누구나 한번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 그 순간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1년 동안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하는 어떤 귀족의 이야기를 썼어요. 이 지상에 내려와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고 있던 천사는 그 까다로운 주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맡았죠. 그리고 귀한 가죽을 쓱쓱 오려서 장례식에 시신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버립니다. 주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귀족이 마차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그 다음의 일. 이에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진 한계입니다. 잠시 후에 죽을 사람이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주문하는 이야기가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병상에서 잠깐 회복되셨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여권을 갱신해 오라고 하셨대요.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아마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생생하게 다가와 정말 자신의 차례가 되었음을 확연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다면 평생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한 달만, 아니 딱 일주일만 시간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살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제발 더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들 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생각들이 든다고요.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딱 일주일만, 아니 그게 안 된다면 단 하루만 하는 절규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흔하디 흔한 하루와 일주일을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 축사에서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멋진 말을 했죠.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삶은 저절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라던 잡스는 세상을 떠나고 지금 없지만 그가 남긴 조언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유용할 겁니다. 명상가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앗아갈 것이다. 당신은 소유물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모든 희망과 꿈을 남겨두고 떠날 것이다.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 그것이 죽음의 실상이다. 이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때 멋진 점은 삶을 온통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만 바꾸면 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배워라. 그러면 당신은 더 대담해지고 가슴이 더 열릴 것이다. 삶을 온전하게 살면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은 품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이다. 삶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성장임을 당신이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삶 그 자체가 당신의 경력이며 삶과의 사귐이야말로 가장 의미 깊은 관계이다.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당신이 볼 마지막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그 자리에 오롯이 머물러 그 경험을 모두 빨아들일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니까. 당신은 그저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진심을 다해 즐길 것이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다. 당신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자신에게서 뭔가를 앗아가리라고 느낀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죽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 있음을 안다. 죽음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합시다. 삶은 영원하지 않고 죽음은 언제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것이 잠시 후일지 혹은 몇십 년 뒤일지 알 수 없다면 제대로 살아갈 마지막 하루를 따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곧 죽을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지요. 제우의 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과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